네, 안녕하세요. 세시엔 증권통 김숙경입니다. 오늘도 코스피와 코스닥의 엇박자는 또 그대로 연출이 됐습니다. 다만 이제 전세가 좀 역전이 됐죠. 그동안에 숨을 못 쉬고 있던 대형주들이 모처럼 만에 시원하게도 시세를 분출을 했습니다. 키프로스 구제금융 이슈가 해결 가닥을 잡은 데 따른 반응이었는데요. 추세 전환의 신호를 잡은 것일까, 대형주로 조금 더 무게중심이 이동이 되는 것일까, 오늘 장에 대한 꼬리에 꼬리를 달고 좀 해석을 하려는 좀 움직임들이 굉장히 분주하게 진행이 됐습니다. 특히 오늘은 외국인들의 매도세가 그간에 비해서는 많이 좀 줄었습니다. 이렇게 되면서 지난주를 고비로 해서 이제 외국인들의 좀 매도 공세도 이제 완화가 될 것이라는 긍정적인 분석들이 오늘 장에 좀 많이 나와 있는 상황인데요. 어떻게 이런 시장의 움직임을 파악을 해봐야 되는지 1시간 동안 같이 움직임을 정리를 하면서 또 전략까지 함께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잠시 후에 마감통으로 바로 출발하겠습니다. 네, 오늘 현물시장은 여인수 전문가와 함께 정리하겠습니다. 전문가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여인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정말 기다리던 대형주 쪽에서 오늘 반등이 나온 장이었거든요. 어떻게 좀 한 줄로 요약 정리를 해볼 수 있을까요? 네, 오늘 시장은 불확실성 하나의 해소로 소외 대형주들 반등 영역 들어선 장세다, 이런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요 근래 대형주가 이렇게 뭐 다 같이 오른 날이 정말 얼마만인가 싶을 정도로 시세가 많이 나왔습니다. 특히 뭐 건설주 같은 그동안 굉장히 소외가 받던 섹터에서 좀 강한 반등 움직임이 포착이 됐거든요. 오늘 장에 이런 흐름 좀 어떻게 풀어볼 수 있을까요? 예, 시장은 이제 흐르는 것은 좀 봐야 되는데, 항상 불확실한 내용이 나오면은 이거를 좀 싫어하는 편이고, 불확실한 내용이 나오면은 아무래도 관망세가 나가다가 흘러내렸죠. 그리고 지난주는 이 120일 선상을 내줘가지고 제가 추가적인 매물 수화는 있을 것이다 하는 이야기는 드렸습니다. 그러니까 전략상으로는 이미 빠진 주가는 수산 반등을 노리는 것이었고요. 자, 지금 오늘 이제 반등이 나오는 가운데 제가 점수를 후하게는 못 드리는 게, 오늘 그동안의 수급과 거래량을 계속 보니까 강한 장세가 나오는 어떤 스타일이나 구성이 좀 부족했다는 것이고, 오늘도 이제 외국인들은 800억대 매도는 줄었는데, 그죠? 역시 이제 매도 대역이다. 미국도 좋았고, 키프로스 문제도 해결했으면 쏘아야 되죠. 이게 진짜 바닥이면은, 제가 외국인들은 선물은 단기로 보는 거고, 현물은 추세로 보는 건데, 선물 쪽은 산다는 거는 역시, 반등을 인정한다는 겁니다. 인정하는 건데, 현물이 수반되지 않는 반등은 조금 이제 추세적으로 그 폭을 많이 줄 수는 없습니다. 현재로서는 제가 시장 20일이 지금 내려와 있는데요. 내려온 자리가 지금 1990포인트대 초중반 요 자리입니다. 제가 이번 주에 한번 그 지난주 해소된 부분에 대한 불확실성을 해소해서 움직여준다면은 적게는 뭐 1985 정도 보는데, 많게 보면 한 1990포인트 초중반까지는 볼 수 있지 않느냐 생각하고 있고,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강력하게 수반되느냐, 아직은 나타난 징표를 보면은 그렇지는 않습니다. 아직까지도 지금 배팅 붙을 때 화려한 거래량은 좀 적었고, 이런 흐름이 나오다 보면은 강한 주가들은 오늘 눌림목이죠. 지난주 금요일 날은 지수보다는 종목인데, 오늘 보면은 오늘 오래간만에 지수죠. 근데 지금 거래량 보세요. 올라갈 때 이렇게 거래 대금이 안 부서치는 거는 조금 제가 계속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3조 4천 개 들어왔어요. 거래소가. 그다음에 코스닥은 눌림목을 줘가지고 1조 7천하고, 지금도 거래량이 좀 말랐죠. 근데 지금 보니까 지난주가 코스닥은 여기서 조금 지그재그 시기지 쫙 당기는 맛은 아니다 했는데, 오늘 제가 장이 끝난 현재 보면은 단기는 어제까지나 이번 주 화요일, 길게는 수요일까지는 어떤 지수 연계돼가지고 지난주 소외 그룹을 좀 돌리겠죠? 돌리는데, 특히 제가 코스닥의 주말에 서면서 지난 금요일 날 강하게 일어섰던 섹터들은 오늘 대부분 다 눌림목입니다. 큰 변동 없는. 이 금요일 날 눌림목, 세게 일어선 주가들 이틀 빠지는 거 잘 봐야 되겠죠. 가령 제약, 바이오, 화장품, 내수 소비재 중에 기반형들, 그다음에 개별 모멘텀 주가들 있죠. 요거하고 여러분들은 함께 보셔야 된다. 지금 키프로스 문제 때문에 사실 우리나라가 약세장이라는 표가 납니다. 어떤 미국이나 중국은 경고했는데 우리는 쉽게 허물어졌죠. 약한 장세였기 때문에 쉽게 허물어졌다 봅니다. 그래서 자, 이번 주는 대형주는요, 한 1990선 정도까지 해소가 되면은 한 이틀 이상 올라가는 주가들은 여러분들이 비중 조절과 어떤 트레이딩을 좀 해주셔야 된다. 그죠?
이런 말씀을 드리고 반대로 이틀 이상 빠지는 주가에 또 먹을거리가 남아있지 않느냐 이런 쪽 다시 한번 강조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같은 장 이제 대형주로 시선이 확 이동해두기가 쉬운데 균형 잡힌 시각을 반드시 유지할 필요가 있다는 점도 중심을 잡아주고 있습니다. 대부분의 업주가 오늘 뭐 상승권에서 마감이 됐거든요. 어떤 섹터 좀 눈여겨보셨을까요? 네, 오늘 그중에서 금융 지주, 은행 업종입니다. 네, 이쪽 섹터는 뭐 최근에도 몇 번 짚어주셨던 쪽이에요. 오늘 뭐 신한지주나 하나금융지주, 우리금융까지 종목들이 상당히 좀 강했습니다. 어떻게 볼까요? 네, 오늘 이제 종목과 지수가 다르다는 건 이 업종 내에 포함되는데, 여하튼 그동안에 남들이 못 갈 때 추세가 유지됐던 게 뭐 BS 금융지주 다른 데보다 적게 빠졌죠. 오늘은 못 가요. 네, 주말에는 강세를 보이는데 오늘은 키프로스 문제 때문에 일단 금융 불안 문제가 나오면은 은행주도 항상 먼저 빠지게 돼 있습니다. 이제 빠졌다가 오늘 보면 신한지주, 그 다음에 뭐 말씀하신 대로 우리금융 20일에 부딪히는 것 같죠? 차트 한번 보세요. 네, 지금 보면은 하나금융지주 제가 보기에는 꺾여 있는 20일 입형 전후까지의 반등이 예상됩니다. 다른 업종보다는 견고했죠. 많이 밀었고 그다음에 금융 경색이 완화되면 은행지주 쪽이 좋다는 거죠. 그래서 이쪽은 제가 지금 어떤 추세 반전보다는 제가 오늘 제일 강한 업종인데 섹터 퍼센테이지로 볼 때는 깨끗한 양봉보다는 위에서 밀리는 양봉이라는 게 착안하셔야 돼요. 그렇다면 내일까지는 여력이 있는데 더 치고 나오면 한번 줘야 된다 봅니다. 신한지도 4만 원대 넘어와서 제가 보기에는 하나금융지주도 역시 마찬가지죠. 39,000원에서 뭐 39,000원 후반부까지 이렇게 제가 보고 있고요. 지금 일반인들이 한때 흥분하셨던 증권주는 아니다는 겁니다. 증권주는 갔는데 이렇게 나와요. 다들 엄선으로 떨어지죠. 예, 상승 애각이 좁혀지면서 삼성전자까지 다 밀린다. 이거 4분기 실적이 1분기 나올 4월 실적이 안 된다는 겁니다. 이쪽은 아니라는 겁니다. 딱 할수록 이틀 반등해서 먼저 제가 좀 빠져나와라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건설업종까지는 이번 주 정책이 나오기 때문에 기대감 때문에 좀 더 여력은 있고요. 지금은 대중주에서 대중들이 선호하는 중저가 대형주에서 고수익 날 장세는 아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주에 한번 기회가 왔을 때 저는 흥분을 좀 가라앉히시고 현명하고 냉철한 대응을 좀 해주시는 게 좋겠다. 이런 표현을 함께 좀 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장에서 딱 한 종목 이렇게 특징주를 또 잡아서 보기가 쉽지가 않을 것 같거든요. 전문가님 주목하신 종목은 어떤 종목이었나요? 네, 오늘 종목은 현대상사입니다. 네, 현대상사가 오늘 뭐 시장 강했지만 약간 밀렸습니다. 약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는데 최근에 흐름은 괜찮아요. 정발 라인에 있고 뭐 고점 돌파 직전에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이 종목을 이제 주목을 하시는 이유가 뭘까요? 매매 포인트 잡아주시나요? 예, 이 종목은 제가 2월 달에 한번 이제 소개를 시켜드렸습니다. 예, 이거 지금 올해 밸류 매력 있고 선택 중형주화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해외 지분, 그죠? 지금 해외 자원에 투자했던 것들이 지금 가스 강국까지 해가지고, 이제 지분이 이제 생산이 개시되면은 유정이나 가스전은 배당금이 들어오죠. 예, 그리고 이제 청도 조선소 투자인 것도, 네, 마무리됐기 때문에 밸류보다 여전히 싸죠. 순자산 같이 밑에 있거든요. 이러한 주가가 그동안의 추세였다는 거고, 이 주가가 자세히 보시면 지난주 빠졌는데, 그죠? 네, 20일, 죄송합니다. 차트가 망가졌죠. 20일 기반까지 빠지니까 정직하게 틀어졌죠. 이게 이제 수급으로 가는 종목이죠. 지수보다 종목 아닙니까, 지금? 네, 그래서 일단, 빠지니까 일어서졌고요. 오늘 눌림목이죠. 이렇게 금요일 날 지수 못 갈 때 현대상사의 패턴처럼 세게 돌아선 다음에 오늘하고 내일 오전 정도 내 지수로 봅니다. 지수가 갈 때 누워서 빼는 놈 이틀 이상 빠지는 거를 잘 봐라. 이런 것들이 지금 제가 종합은 아마 내일 이상 들어가면 한계 라인에 제가 봉착될 것 같은 조금 제가 뉘앙스가 좀 풍기고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팔아가지고 금요일 날 20일이 들어갈 때 추세를 딱 세워가지고 하루 반나절 이상 빠지는 주가를 봐라. 그래서 오늘 제가 패턴 공부하면서 현대상사를 들었습니다. 그래서에 몇 개 안 되는 어떤 추세를 밟고 있는 중형주 정도 나오는 주가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상사까지 잘 체크해 보겠습니다. 오늘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연수였습니다. 네, 오늘 장 대형주 이런 강한 반등에 대해서 흥분은 국물이다. 연수 전문가 이렇게 한 줄로 좀 코멘트를 주고 있습니다. 일단 후하게 점수를 주기는 힘들다. 거기에 대한 근거 좀 세 가지를 제시를 하고 있는데요. 거래량과 거래대금이 크게 동반이 되지 않았다는 점, 그리고 오늘도 현물장에서 외국인들은 매도 포지션이었습니다. 이러한 부분에 근거를 해봤을 때 여기에서 굉장히 강하게 좀 추세적으로 각을 세우면서 올라오는 그림은 좀 힘들지 않을까 예상을 해주고 있는데요. 좀 참고를 해보셔야겠습니다. 무엇보다 이 대형주 가운데서는 건설 섹터가 모멘텀을 받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 여력이 좀 길게 남아 있다 이렇게 판단하고 있고요. 제약이나 바이오 쪽 그리고 내수주에 대한 흐름도 절대 놓쳐서는 안 된다는 점을 같이 강조를 해주고 있습니다. 여인수 전문가와 함께 현물 시장을 정리해봤습니다.